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간 경화와 간암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유튜브에 많이 올리던 중입니다. 간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2년 정도 되다 보니 유튜브를 보시고서 문의를 하시고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셨던 간 환자분들 중에서 잘 치료되시고 잘 회복되셔서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한 케이스들이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케이스들이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중간에 위기가 없이 마냥 잘 낫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 경화를 낫게 하려고 알러지 치료를 시작했는데 간암까지 생겼다고 하니 절망스러워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간암의 색전술을 하면서 알러지 치료를 병행하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중간에 피부과 수치도 오르고 생명이 위험한 고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알러지 치료를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암이 없어지고 암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AFP도 피부과 수치도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니 이제는 암이 있다고 볼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진단을 받아내신 환자분들도 많이 생기셨습니다. 모든 수치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요지부동이라는 혈소판 수치까지도 다 정상으로 회복되신 분들, 엑스레이 상으로도 아예 간이 매끄러워 보인다거나 간 경화의 극초기로 보인다고 간 경화 병기를 거꾸로 회귀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간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섬유화된 간세포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하고 간 경화는 관리하는 질병일 뿐 치료약이 없으니 간 이식밖에 답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간 경화가 진행되는 것을 거꾸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암이 생기는 초기라면 일단 암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먼저는 간 경화 치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암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했던 그 약속 그대로 암이 다 나았다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잘 회복되신 분들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 졸업을 언제 합니까? 물으시면 당연히 졸업하셔야죠. 명쾌한 한의원에 평생 오실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명쾌한 최원장이 먹어도 된다고 하면 먹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먹었는데 명쾌한 한의원에 올 때마다 이것을 먹어도 될까 궁금한 음식들은 하나하나 확인받고 체크했었기 때문에 탈이 안 났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음식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죠. 그래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음식을 드셔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초기의 간 경화 케이스입니다. 일찍부터 오셔서 예방적인 알러지 치료를 다 받으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초 영양소와 자기 몸에 대한 알러지, 베이직 24 과정을 마치고 양념, 기름, 인공감미료, 식품 첨가물, 가지과 채소, 녹말류, 폴리페놀, 살리실산, 견과류 등 음식과 식재료의 치료를 우선 진행하셨을 겁니다. 간경화 극초기라면 모를까 간암의 위험성이 있는 간경화였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간경화 식단 그대로 초반에는 빡빡하게 식이요법을 안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치료가 진행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나고 상황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식재료를 허용하고 먹을 수 있게 해드렸을 겁니다. 양파, 파, 고추, 후추, 생강, 마늘, 조미료, 감자, 토마토, 단호박,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알러지를 일일이 검사하면서 확인하는데 이것들이 다 토탈 78 과정에 들어있는 치료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진행되면서 안 맞던 음식이 몸에 맞아지게 되고 처음에는 간에 나쁘니 먹지 말라고 제한하는 식재료들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알러지 치료를 했으니까요. 그게 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간경화 초반부터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상입니다. 언제까지 곡물죽에 두유에 야채 스프만 드실 수는 없으니까요. 간 상태가 좋아졌으니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하셔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가족들과 여유를 누리며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졸업하실 때까지 오랜 시간을 잘 참아주신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후로는 이런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적어도 집밥 기준으로는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집밥이라는 기준이 뭘까요? 방부제, 유화제, 향료, 발색제 등 첨가물과 인공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은 좋은 재료로 만든 밥이란 뜻입니다. 설마 내가 요리해서 내 가족이 오늘 저녁에 당장 먹을 음식에 방부제, 발색제를 일부러 넣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드시는 음식은 편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안 드시면 좋겠다 싶은 음식은 뭘까요? 매운 음식입니다. 빨간 양념으로 뒤덮인 음식은 경계하시면 좋겠고 특히 많이 맵지는 않더라도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김치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식은 주 1, 2회 정도는 편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면 깨끗하고 청결한 식당에서 깨끗하게 조리된 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집에서 정갈하게 만든 음식은 믿을 수 있으나 외식으로 먹는 음식에는 재료에 무엇이 들어갔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믿을 만한 곳에서 드시고요. 상한 음식은 절대 간에 해가 되니 청결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레스토랑보다는 배달 음식의 청결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방의 상태가 어떤지 직접 가서 볼 수가 없는 곳에서 음식을 시켜 드시는 것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택배로 주문하는 냉동음식 등에는 첨가물이나 인공감미료가 당연히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간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알러지를 치료했어도 간에 나쁜 것은 나쁜 거죠. 그저 여러분의 간 상태가 좋아져서 좀 더 이런 물질들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치료를 다 했다고 해서 나쁜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게 여러분의 간에 좋지는 않으니 어렵게 회복된 간을 가급적이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초중기의 간 환자분들이 알러지를 졸업하시고 명쾌한 체원장을 또 볼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 알러지 치료하는 과정에 드셨던 곡물밥, 두유, 야채 스프 식단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드셔주시는 것은 간을 계속적으로 좋은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을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간혹 외식이나 집밥 기준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난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간경화에 간암이 동반돼서 색전술도 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간에 덩어리가 보인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하시고 암덩어리가 생겼다고 하시면 실망도 되시고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검사 결과에서 간 수치가 다 좋고 암도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으셨던 분들, 초중기 간경화에 간암 1, 2기였는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와 함께 색전술 치료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예방적인 선후 항암 치료로 완전히 암세포가 소실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초중기 간경화 환자분들의 식이요법과 비슷한 기준으로 하되 암이 더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한할 것을 말씀드린다면 설탕과 붉은 육류입니다. 당류는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고 붉은 육류의 철분은 암세포의 혈관을 정직시켜 전이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니 단 음식이나 육류를 즐겨 드시는 습관이 간에 좋을 리는 없죠. 또 MSG도 암을 증식시키는 데 일조하는 경향이 있으니 MSG가 많이 첨가된 감칠맛이 나는 음식물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병증이 있는 간경화 중기와 말기 환자분들 언제 졸업할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분들은 초기 간경화 환자분들과 좀 다른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토탈 78의 치료, 그리고 원인에 따른 자가면역 항체, 바이러스 약,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알코올, 독성 원인 물질, 간 조직 등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진행했을 겁니다.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항암제 암세포 치료도 병행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간경화 초기였다면 이 정도까지 깊게 치료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간경화가 좀 더 병기가 진행된 상태라면 그냥 이 정도에서 졸업시켜 드리기는 조금 불안합니다. 토탈 78을 치료한 이후에 제가 다시 간 바이알이나 오장육부 바이알을 손에 치고 토탈 78을 다시 검사합니다. 만약에 인공감미료 알러지 치료가 잘 돼서 알러지가 없다고 나오는 상태인데 간 플러스 인공감미료 알러지가 양성이라면 전반적으로는 인공감미료가 해가 되지 않지만 아직까지 간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데이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아이템을 간이나 오장육부 바이알과 같이 혼합 치료하는 과정까지 한 번 더 거치게 되죠. 간 혹은 신장에 대한 알러지가 여전히 100%까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각종 양념, 기름, 첨가물, 녹말, 스파이스, 견과류 등 세세하게 확인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양념들, 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들기름도요. 이런 것들을 일체 완전하게 치료합니다. 중기와 말기 환자분들에게는 숙제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 정도인데요. 암세포 혹은 간경화세포 혹은 비형간염 바이러스 바이알로 집에서 자가치료를 진행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보통 간암 환자분들, 자가면역성 간경화 혹은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분들 그리고 비형간염으로 유발된 바이러스성 간경화 환자분들의 경우입니다. 지속적으로 집에서 자가 마사지 숙제를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의 책, 소변이나 혈액으로 자가 마사지 치료를 하도록 안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을 치료하는 경우는 몸 안의 독소를 좀 더 해독하고 복수가 심한 경우 신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며 혈액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혈구 수치가 낮거나 혈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가 됩니다. 마지막은 음식의 자가치료를 안내드렸을 건데요. 제가 모든 음식과 조합치료까지 다 해드렸지만 여전히 안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환자분들은 뭔가 새로운, 더 나은, 간에 좋다고 하는 어떤 것을 찾아서 드시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드시는 음식들을 모아서 자기 전에 한 번씩 자가 마사지를 할 것을 권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마도 명쾌한 한의원을 다니셨던 환자분들이라면 저희에게 티칭을 받으셨을 텐데 이런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원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요. 합병증 있는 중기와 간경화의 말기 환자는 초기 환자처럼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을 텐데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지 아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고 싶네요.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마음으로는 여러분께 원하시는 대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스크립트를 쓰는 오늘도 참 많이 나으셔서 컨디션도 좋으셨던 말기 환자분이 계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랜만에 맛있는 것을 좀 자주 드셨답니다. 외식을 하시고 양껏 드시고 입에 감칠맛 나는 것들을 기분 좋게 드신 거죠. 그런데 주말 내내 엄청 고생하셔서 응급실을 가기 직전까지 악화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내 마음을 잡고 다시 원래대로 곡물족 식단만 드셨더니 서서히 나아지셔서 회복을 하시고 오늘 다시 내원하셨거든요. 중기나 말기 환자분들은 역시나 외식을 완전히 자유롭게 허락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외식조차도 간에 해롭지 않은 외식만 가능합니다. 야채를 끓여 먹는 샤브샤브에서 야채만 건져 드시고 어디 가서도 야채죽 같은 거 주문해서 드시는 게 좋고, 잡곡 플러스 야채 비빔밥 시켜도 그냥 참기름, 된장 조금 넣어서 비벼 드시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어딜 가도 잡곡밥에 흰살 생선구이 하나 시켜서 그렇게 드시고 야채 나물 반찬으로 드시고 그런 식단을 유지하세요. 다만 제가 허락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다 치료해야 되는 식재료를 넣은 집밥, 건강한 집밥을 드시는 것은 됩니다. 하지만 백미만 드시는 것은 안 되고요. 항상 잡곡밥에 흰살 생선에 야채 많이 드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된장이나 간장 이런 건 복수가 좀 잡힌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언제나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은 김치입니다. 초기에서 완전 정상으로 회복되신 분들은 직접 손아귀에 담근 김치를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는 수준은 드셔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말기 환자분들은 고춧가루를 치료하였다고 해도 하얀 백김치에 고춧가루 조금 뿌려 먹는 정도만 허용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드시면 바로 혈변 토열 그리고 복수가 다시 차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댓글을 보시면 제 말 꼭 들으라는 댓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초기에서 정상되신 분들은 좋은 재료로 해먹기, 가끔은 외식을 허용하며 그리고 간경화 식단은 매일 한 번은 드시는 겁니다. 중기 말기 환자분들은 졸업 후에도 간경화 기본 식단은 쭉 지속하기, 외식도 조심해서 먹기, 간에 해로운 거는 계속 안 먹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치는 초기는 하루에 한 번쯤 허용, 중기나 말기는 고춧가루, 김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추를 치료했어도 가루를 조금 뿌리는 거, 백김치 위에 조금 뿌려서 먹는 거 정도 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찍고 나니까 우리 사모님이 시비를 거십니다. 원래 간경화 초기 환자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아무 증상도 없는데 뭐 간경화 초기 환자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네요. 아, 참, 여러분, 간경화 초기 환자는 아무거나 다 드셔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거나 다 드셔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초기가 중기 되고 중기가 말기 되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를 찾아오지 않은 초기 환자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점점점 악화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명쾌한 체온정을 찾아오신 초기 환자분들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고 식단을 배우시고 생활관리를 받으시는 우리 간경화 초기 환자분들은 여기서 더 나아지셔서 완전히 정상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겁니까? 그러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술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술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술 드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절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